자, 연소확률 변수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기하학적 확률을 하면서 잠깐 얘기했던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 관역이 이렇게 동그래요. 그지? 이 상태에서 누가 이렇게 이제 화살을 쏘는 거야, 여기다가. 근데 그 아주 실력이 좋아서 이 관역을 벗어날 일은 없대요. 이 동그라미 밖으로 벗어날 일은 전혀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저걸 이렇게 하나 찍어. 그래 놓고는 그 화살이 여길 맞출 확률은 어떻게 계산했었지? 면적이 있어, 점이? 원래 기본적으로 확률은 뭐라 그랬어? 전체분의 내가 원하는 거지. 그지? 근데 점 하나를 딱 찍어 놨다고 가정하면 전체 점 중에 내가 원하는 점이잖아. 전체 점이 몇 개야? 무수히 많지. 무한대겠지. 사실 얘기를 하면. 그럼 무한대분의 한 개가 되는 거야. 그럼 몇 개가 되겠어? 확률은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때 확률은 얼마라고 그랬고 0이라고 그랬고 단 만약에 내가 여기다 조그맣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여길 맞출 확률을 구해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계산했었지? 그렇지. 면적분의 면적으로 계산을 했었지. 이게 연속이라는 거의 특징이야. 사실은 연속이라는 거는 연속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이 논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민서가 키가 얼마지? 78이라고 합시다. 78이라고 합시다. 178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민서 키는 정확하게 178인가요? 아무도 모르죠. 그냥 키를 재봤더니 178에 가장 가까운 거야. 정확하게 170일 것 같지는 않지 않아? 왜냐면 측정 수단의 한계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가 정확히 178.0000001인지 178.1인지 아니 178.3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냥 그 자를 딱 재봤을 때 178에 가장 가까우니까 178이라고 읽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연속성이라는 건 그래. 178과 179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뭐가 있어. 키가 있는 거야. 무한대개의 키가 있는 거라고. 다 똑같지는 않을 테니까. 측정이 더 정밀해지면 정밀해질수록 똑같은 줄 알았던 학생의 키도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단 말이지. 그걸 뭐 컨티뉴어스 하다 그래. 근데 수학 점수는 1점 단위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78점과 79점 사이에는 딱 없어. 아니면 난 0.5 단위로 점수를 계산을 할래. 그러면 그 둘 사이에는 점수가 딱 하나로 해서 뭐 유한계의 뭐가 있어. 점수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키, 뭐 몸무게, 시간 막 이런 녀석들은 기본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야? 연속성이. 그러니까 중간에가 무수히 많은 게 있는 거야. 그런 걸 보고 사실 연속 확률 변수라고 그래. 그래서 이 연속 확률 변수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는 어떤 특정 점을 하나 딱 꽂아놓고 확률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다 빵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해해요.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혹시라도 이제 그 대학을 가시면 통계학을 전공을 하시거나 아니 뭐 대부분 통계학은 배우거든요. 웬만한 전공은 다 통계는 배워요. 왜냐하면 연구를 하려면 통계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조금 더 뭐 더 정확하고 더 깊이 있는 이해는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고등수학에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건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특정 점에서는 어떤 데이터 값과 어떤 데이터 값 사이에 무수히 많은 데이터 값이 존재하여 그 사이에 어떤 특정 값을 찍어놓고 여기에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계산할 수 없음. 즉 0임을 알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이해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 깊이 있게 가면 오히려 고등학교가 좀 벗어나거나 오히려 너무 어려워지거나 하니까 그래서 딱 기본적 연속 확률 변수라는 이런 거다. 그때의 확률은 이렇게 구한다. 그리고 그때의 평균은 이렇게 구한다. 이런 식으로만 쭉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그래서 1번 연속 확률 분포를 배우면 첫 번째 뭘 배워야 되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배워야 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보통 fx로 주어지는데 이 fx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징 갖고 있긴 한데 처음에 fx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fx는 어떤 fx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냐면 확률 변수 x가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뭘로 주어질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로 주어질 때 이때의 fx를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밀도함수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쌍놈가 저거는 인테그랄은 뭔데?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일단은 저 적분이라는 거는 수학 2에서도 맨 뒷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확통을 이렇게 중간에 배우는 거는 별로 비추해요. 그래서는 어쩔 수 없이 막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그 적분값을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적분이 불가능한 상태인 학생들도 있으므로 뭐 실제 적분을 시행하는 거는 문제에 출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지 같은 단지 뭐 전제를 달아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만 기억할 거냐면 어떤 함수가 그래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거야. 이게 fx래. 그리고 a라는 놈을 이렇게 탁 체크를 해봤어. a 여기를 b 이렇게 했을 때 요만큼이 뭐다? 요 면적이 뭐다? 요 면적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한다라고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즉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을 때 x 이퀄 a하고 x 이퀄 b로 딱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오케이? x축과 그 그래프 사이의 면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로 부른다 라고만 딱 기억을 해 놓읍시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봐봐. 어떤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진 거야. 이렇게 주어진 거지.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그랬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해봤어. 그때 이 면적이 얼마인 거야? 2분의 1인 거야. 그러면 이 확률 변수에서 확률 x가 변수 x가 a부터 b까지의 값을 가지게 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됐지? 다시 한번 얘기하자. 아까 연속항 변수의 특징이 뭐였지? 특정한 어떤 값에서의 확률은 모두 얼마다? 0이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뭘 못 구하는 거야? 특정 값에서의 확률은 없어. 아예 존재 자체는 아예 다 0인 거니까. 존재는 하는데 다 0이야.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기본적으로 뭐에서 뭐까지만 물어봐. 구간으로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을 가질 확률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저렇게 확률 밀도 함수를 통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 요 녀석을 가지고 이제 요렇게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적분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됩니다. 보십시오. 요거는 요거하고도 같지 않겠니? 왜? A에서의 확률 빵이잖아. B일 때 확률 빵이잖아.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뭐는 똑같은 거야. 확률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 특정 점이 하나 추가된 거잖아. 얘에서 얘로 갈 때는 A라는 점이 하나 추가된 거고 B라는 점이 하나 추가된 거잖아. 근데 A에서의 확률 빵이고 B에서의 확률 빵이잖아. 그래서 둘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자, 이제 확률 연수에서 확률을 보여. 요런 성질이 있는 거야. 두 개, 얘하고 뭐하고 같다고? 사실은 요것도 같지 않겠니? 그냥 다 같아. 양쪽에 등호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되게 같다. 괜찮지?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아까 했던 것들 x가 a일 확률 왜? 0이고 확률 변수가 b라는 값을 가질 확률도 0이니까. 그래서 요 성질로 인해서 요런 성질도 등장한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됐죠? 자, 이제 연속 확률 분포에 평균과 분산입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 fx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p에 에이구, p라니. 평균 ex를 구하는 방법은 가능한 모든 구간, 전 구간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거야. 전 구간에서 x라는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한 후에 적분을 하면 이게 뭐가 된다? 평균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분산 Vx는 똑같이 전 구간에서 x라는 게 확률 변수 값이었죠. 그러니까 평균이 나오겠죠. 요걸로 이용해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x에서 얼마를 뺀 다음에 m을 빼. 요게 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편차 아닌가요? 이 녀석을 제곱을 해. 편차의 제곱인가요? 맞죠? 편차의 제곱을 확률 밀도 함수와 곱한 후 적분을 해버리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분산이 나옵니다. 미치겠지. 이게 적분이 없이 여기를, 사실은 여기를 6단원까지를 해놓고 7, 8단원을 나중에 차라리 한두 번 보강을 해줄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대략적인 것만이라도 배워놓고 우리가 나중에 추가로 한번 말했죠? 애프터 서비스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나중에 시간을 한번 다시 잡을게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참고. 인테그랄 처음부터 끝까지래. 전 구간이라고 할게요. 전 구간에 대해서 fx를 적분하면 이거 얼마 나올까?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얘로 구할 수 있대잖아. 그럼 가능한 모든 값을 다 적분해버리면 뭐가 나오겠어? 그렇지, 1이 나와야겠지.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확률 밀도함수의 기본 성질. 그 다음에 fx는 음의 값을 가지면 될까 안 될까? 어찌됐든 간에 fx라는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잖아. 그럼 확률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함수란 말이지. 그래서 얘는 무슨 값을 가질 수 없어? 음의 값을 가질 수는 없어.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조금 난해합니다. 적분이라는 기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 전체는 뭐다? 그냥 외우시라 일단은. 다시 그럼 외우면 뭐다? 첫 번째 정리를 해볼까? 영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 변수 x는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 얼마다? 0이다. 당연하지. 그 다음에 밀도함수 fx는 확률 밀도함수 fx는 주어진 구간에서 적분을 하면 확률 변수 x가 그 구간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이 얼마인지가 주어진다. 전 구간을 확률 밀도함수를 적분했다는 거는 가능한 모든 케이스를 다 고려한 거니까 확률이 1이 될 거다. 당연히 fx도 확률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값은 가질 수 없다. 음의 값은 가질 수 없다. 그 확률 밀도의 함수에다가 x라는 변수를 곱한 다음에 전 구간 적분을 하면 뭐가 된다? 평균이 된다. 오케이? 편차의 제곱인 x 빼기 m의 제곱에다가 확률 밀도 함수 곱하고 전 구간 적분을 하면 뭐가 된다? 분산이 된다. 이렇게만 딱 기억하면 끝! 넘어가 봐. 문제를 풀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보자고. 이제 1번. 자, 보세요. fx 확률 밀도함수 fx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2ax에 플러스 a로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x라는 확률 변수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만 가질 수 있대? 값을 2까지만 가질 수 있대. 괜찮아? 자,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전 구간에 해당하는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면 여기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전 구간 적분을 하면 1이 나와야 된다고 했지. 괜찮아요? 여기서 적분 공식을 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직 적분을 할 줄 모르는 상황이니 면적을 구하러 달려가겠습니다. 어떻게 갈 거냐? 이건 직선 아닙니까? 그죠? 직선을 분석을 할 때는 기울기로 묶죠? 이렇게 생겼나요? 괜찮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0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직선인데 a는 양수겠지 당연히. 상수 a가 음수면 x가 2일 때 뭐가 돼버려? 음수가 돼버리잖아. 그죠? 잘 보세요.
0부터 2까지만 적어봐라. 0부터 2까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그 생긴 상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놈이 있네.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0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0이야.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야. y절편은 a일 거야. 여기 내가 여기를 대충 a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오케이? x가 0이면 a.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0. 직선. 이렇게 생겼네.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2까지 딱 잘랐을 때 요 면적이 얼마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 괜찮니? 자, 그러면 요 높이 A 요 높이는 얼마?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잖아. 5A 면적 구하고 있습니다. 적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각형으로 바꿔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면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적분 구간이 주어졌을 때는 적분 구간 안에서 함수가 x축과 이루는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어. 그러면 a 더하기 5a를 하고 사다리꼴이니까 나누기 1을 하고 곱하기 2를 해.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는 거다. 따라서 a는 얼마였다? 6분의 1이었다는 사실을 얻게 되네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따라 들어오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가 확정됐어요. 확률 밀도 함수가 3분의 1에 x 더하기 6분의 1임을 알았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고 나면 이제 뭘 해보자. 문제에서 p에 x가 얼마에서부터? 0부터 1일 확률을 구해봅시다. 라고 했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주어진 확률 밀도 함수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된다 했지? 주어진 확률 밀도 함수는 3분의 1의 x에 더하기 6분의 1인 거야. 요렇게. 됐어요? 자,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a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고 6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고 괜찮지? 그러면 5a는 뭔데? 6분의 5잖아. 그럼 여기가 얼만데? 여기가 6분의 5인 상황. 1일 때는 얼마일까? 1일 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3a지. 그럼 여기 얼마? 2분의 1인 건가? 따라 들어오셨나요? 0부터 1까지를 확률 구하랬으니까 0부터 1까지 저 함수를 적분할 거야. 0부터 1까지. 그러면 요 면적을 구하라는 소리가 되겠네. 여기는 얼마였고? 6분의 1이었고. 여기가 얼마였고? 2분의 1이었고. 요 녀석을 얼마 한 다음에 나누기 1을 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하면 돼? 높이 필요하니까 1인가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6분의 1에다가 6분의 3에다가 6분의 4, 3분의 2에다가 2로 나눠서 3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면적이 3분의 1로 등장을 하게 되겠죠. 괜찮아요? 지금 적분을 할 수 없어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뭐 적분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그 룰이에요. 확통에서의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값 또는 평균값들을 계산을 할 때 뭐 쓰지 마라. 적분 쓰지 마라가 룰이에요. 그래서 밑에서도 책에서도 뭘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적분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그냥 면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적분을 알면 요거는 적분식을 써버리면 훨씬 더 편하긴 할 거예요. 뭐 크게 편한 건 아니고 적분 자체도 복잡한 녀석이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이걸로 끝.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정규분포. 정규분포입니다. 아까 우리 이산확률 변수의 대표 선수를 뭘 배웠지? 이항분포라는 걸 배웠잖아. B, NP로 정의되는 이항분포를 배웠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연속확률 변수 선생님이 통계학 전공한 건 아시죠? 그래서 그 연속확률 변수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 되게 많아요. 뭐 지수분포도 있고 뭐 어마어마하게 뭐가 많습니다. 분포들라는 건 되게 많은데 지수분포 미친놈 아니야? 하여튼 여러 가지 분포가 있어. 근데 그 많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 이상 확률 분포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포화송이라는 분포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리고 뭘로 넘어가면 연속 확률 변수로 넘어가면 그 안에도 막 정규 분포도 있고 막 카이스퀘어도 있고 막 뭐 엄청나게 뭐가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배우는 건 통역 가서 하시고, 그럼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에서 대표 선수인 이항 분포를 하나 배웠으니 연속 확률 분포에서 대표 선수인 정규 분포도 하나 배워놓자라는 게 그냥 이 교과 과정의 구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규 분포는 뭐의 일종이다.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가장 많이 자연계에 존재하고 자주 활용되는 하나의 분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정규 분포는 어떻게 생긴 녀석이냐? 기본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가 정규 분포라 함은 확률 밀도 함수 fx가 어떻게 주어진 녀석을 얘기를 하냐면, 요거는 저도 외우고는 있는데 2파이 곱하기 시그마에 혹시 실수할까봐 1에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에 식 미쳤지 그지? x 빼기 m의 제곱, 이렇게 생겨있는 녀석을 확률 밀도 함수가 저렇게 생겨있는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저걸 외워야 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외워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안다는 거는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어서, 근데 물론 이제 시험에 저게 나오냐, 저걸 모른다고 시험 못 보냐, 그건 아니야. 그냥 상식성에서 외워놓으시면 저 녀석의 특징이 나와요. 왜? x 빼기 m의 제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m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막 이런 성질이 나오기 시작하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정규 연속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는 분포를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러면 쌍 넘거 요걸 뭘 해야 되는 거야? 적분을 해야 되잖아. 생각을 해봐봐. 그럼 예를 들어보자고. 평균, 이게 정규 분포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 보면 나머지는 다 상수거든요. 근데 요 녀석이 시그마예요. 흔히 말하는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평균이고, 요게 표준 편차입니다. 그 이외에는 루트 2의 파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죠. 그죠? 지저분한 무리수 숫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는 자연상수라고 하는 2.718이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요것도 역시나 숫자입니다. 그럼 x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니까 건들지 마시고, 숫자들과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값이거나 변할 수 있는 값은 시그마하고 m밖에 없어요. 아까 이항 분포에서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시행 횟수와 각각의 시행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p였기 때문에 b의 np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럼 정규 분포에서는 나머지는 다 숫자고 x는 확률 변수니 뭐가 이 정규 분포의 모양을 다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값들이잖아. 2파이, 2, 요 녀석 다 변하지 않는 값이고, 그러면 시그마와 m에 따라서 이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바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규 분포를 표현할 때는 저 두 녀석을 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저 두 녀석은 뭐냐? 정규 분포 normal distribution이라서 n을 쓰고요. 오케이? 이 정규 분포라는 놈은 누구와 얘가 결정된다? 평균과 시그마에 의해서 결정된다. 근데 시그마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뭔데 우리? 분산이잖아. 분산. 시그마는 분산이잖아. 루트 씌운 거잖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용합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정규분포 표현법. 괜찮아요? 여기까지? 됐죠? 이건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야,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이런 정규분포가 있어. 이 녀석을 가지고 확률을 구해보라고 해. 확률변수 x가 90과 100 사이에 존재할 확률을 한번 구해보라고 해. 그럼 우리 인테그랄을 걸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90부터 100부까지. 쉽게 얘기하면 루트 2파이에 막 쓰기도 귀찮은데 라고 생각하면 요 녀석을 뭐 해야 돼? 적분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이 솔직히 그건 있어요. 하룻강아지 법무서운지 모른다고. 이게 적분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도 모르잖아. 이 적분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미치도록 어려운 적분입니다. 태희야, 적분 해본 적 없지, 이런 거? 그치?
너가 적분까지 끝까지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적분해본 일이 없을 거야. 그럼 미적분에서 배우는 적분을 이용하면 적분할 수 있냐? 네, 적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분이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치환 적분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적분할 수 있어요. 3, 4% 다 잡아 빼고 막 하면 2라는 놈은 적분이 수월한 녀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분이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걸 적분을 시키지 않겠다고 했고 그러면 뭔가 대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저 새끼는 x에 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 지수함수에다가 제곱까지 들어가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곡선이란 말이지. 그러면 x축이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막 그래프가 막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어떤 특정 구간까지 적분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다각형으로 전환도 안 돼. 아까는 다각형이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나 뭐 삼각형의 넓이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었단 말이지. 근데 얘는 그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다른 뭔가 대안을 주지 않으면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 뿐 우리가 평균도 못 구하고 뭐도 못 구해? 확률도 못 구하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이 정규 분포에 대한 뭘 구할 수 있는 확률 값을 구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고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게 그거야. 그게 몹시 까다롭다면 까다롭고 사실 별거 아니라 별거 아닌데 처음에 이해만 해놓으면 책에서는 Z분포라는 걸 사용합니다. Z분포라는 건 뭐냐면 정규분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녀석 M이 제로고 시그마가 1인 M이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정규분포 안에서도 가장 착한 녀석을 표준정규분포라고 하는데 그걸 Z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노멀 분포 중에서 가장 기본 분포라고 해서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고 표준 정규 분포 표현할 때 보통 Z라고 표시를 하죠. 책에서 보통 Z라는 정규 분포를 전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정규 분포의 표준화라고 합니다. 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요. 물론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Z 분포를 안 쓰고 그래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걸 일단 해볼 거예요. 물론 나중에 Z 분포 당연히 쓰겠지만 초반에서 이거 적분하는 건 어차피 불가능.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정규분포라는 게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 정규분포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1번. 첫 번째 성질은 뭐냐? 가장 기본 성질.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실제로 이 그래프를 그렸다는 얘기야. 저 그래프를 그려보겠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딱 집어넣고 그렸어. 아니면 뭐 드드드 점을 찍어가지고 그려봐. 그려봤더니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X축이죠. X축은 점근선입니다. 그리고 뭐 추가를 하자면 별다른 내용은 아닌데 정규분포에서 확률 변수 X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입니다. 아까 모든 실수를 다 가질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갑니다. 이 그래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X 이퀄 M이에요. M은 뭐? 평균. X 이퀄 M이라고 하는 요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뭐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 접으면 일치합니다. 겹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요게 첫 번째 정기분포 확률 밀도 함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괜찮아? 따라왔어? 야, 그러면 이거 얼마여야 되는데? 적분하면? 전구간 적분. 확률 밀도 함수는 전구간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했어? 1 나온다 그랬잖아. 이 새끼 얼마야 적분하면? 1이겠네. 오케이? 괜찮아? 그러면 요거 적분하면 얼마겠니? 그렇지. 요거 적분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2분의 1 반토막이 나오겠네. 괜찮아요? 좋아. 세 번째 갑니다. 내가 여기를 A라고 하고
A부터 M까지 적분을 해본 거야. 이만큼. 인테그랄 A부터 M까지 저 확률 빅함수 fx를 적분을 했더니 이게 0.2가 나온 거야. 아니 너무 작다. 0.3이 나온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면적은 얼마일까? 0.2겠지. 왜? 반토막 낸 거는 0.5일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였으니까? 0.3이었으니까 나머지 이쪽은 얼마겠어? 0.2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식. 자, M 또는 시그마와 상관없이 성립하는 넓이 관계가 하나 있어요. 제목을 아직 근사하게 못 따라가지고 고민 중인데 저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멋들어진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 무슨 소리냐? 지금부터 잘 봐. 어떤 녀석이 있냐면 요게 진짜 조금 초반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요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봤더니 여기 M이야. 두 개가 등장할 거니까 M1이라고 할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요게 M1으로부터 2배의 시그마도 첫 번째 놈의 시그마라 해서 2 시그마라고 이렇게 딱 표시를 할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의분포가 나온 거야. 이거 달라, 얘는. 얘는 평균도 다르고 표준편차도 달라. 이 쉽게 넙대대 이렇게 약간 넙대대 할수록 표준편차는 커집니다. 요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걸 제대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왜? 아이씨 안 어려워. 봐봐 이 새끼 봐봐. 요런 놈이 하나 있고 요런 놈이 하나 있어. 누가 더 고른 데이터야? 어떤 게 더 고르게 분포된 데이터야? 어떤 게 더 고른 데이터입니까? 굉장히 시각적으로 밑에 게 더 고르게 보이지 않아요? 평탄하게 뭔가 그치? 근데 여기는 다 몰려 있잖아. 데이터는 몰려 있어야 고른 거예요. 툭 뿌려져 있어야지 고른 거예요. 몰려 있어야 고른 거예요. 산포도라는 개념은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그 제가 링크에다가 산포도 막 그 평균 그리고 막 뭐 그 예전에 여러분 미디언 막 이런 거 모드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최빈값, 중앙값 막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얘기 좀 해놨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이 통계에서 다른 데이터는 전교생이 다 100점을 맞았어. 아니야, 다 70점을 맞았어. 그게 제일 고른 데이터지.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점이 뿌려져 있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이 70점이니까 점이 찍혀 있는 거야. 그게 제일 뭐한 거야? 고른 데이터 아니야? 누구는 10점, 누구는 20점, 누구는 30점, 누구는 40점, 누구는 50점, 60점, 70점, 80점 이렇게 쫙 흩뿌려져 있으면 그건 되게 지 멋대로 흩뿌려져 있는 데이터잖아. 자료가 흩어져 있다 그래. 자료가 흩어짐 정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산포도라고 부르거든. 산포도의 대표적인 척도가 뭐야? 분산 또는 표준편차야. 그럼 얘는 굉장히 흩뿌려져 있는 상태야. 데이터가 여기저기 다 나와. 얘기는 데이터가 어디에만 나와? 가운데 몰려서 여기서만 나와. 그럼 얘가 표준편차가 더 작겠지. 얘가 표준편차가 더 크다고. 누가 더 고른 데이터라고? 이 새끼가 더 고른 데이터라고. 오케이? 그럼 이 둘 중에 표준편차가 누가 더 클 것 같아? 밑에 게 훨씬 크지? 왜? 이쪽도 두툼하게 나오잖아.
근데 여기는 뭔데? 가운데 몰려있잖아. 그러니까 통계에서 데이터는 몰려있을수록 고른 거다. 오케이? 자, 내가 어떤 표시를 할 거냐면 여기도 평균이 이렇게 딱 걸려있어. M2. 여기가 M2야. 평균이야. 얘는 조금 더 커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M2 더하기 2배 요 녀석의 시그마인 표준 배짱의 2시그마 2시그마 이렇게 해놨다고. 괜찮아? 여기를 내가 S1이라고 하고 여기를 S2라고 할게. M이 얼마고 시그마가 얼마냐에 따라서 모양에서 보여지는 면적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뭐가 똑같다면 평균부터 2시그마 차이 나는 놈, 평균부터 2시그마 차이 나는 놈은 뭐하다? S1과 S2가 뭐하다? 같다라고 알려져 있어. 오케이, 지금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정기분포에 뭘 구해낼 거야? 확률값들을 구해내기로 할 거야. 오케이 도키? 자, 해봅시다. 그럼 선생님 2일 때만 되나요? 아니야. 뭐가? 이렇게 할게. 비워놓고 이거 뭘로 바뀌어도 삼각형 이렇게 해놓으면 같아 항상. 그 알파벳을 쓰기가 조금 난해한 상황들이 있어서 워낙에 이제 첨자들이 많이 나오고 뭐 그 변수들도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는 그냥 삼각형 값이라고 해요. 그냥 통계를 통틀어서 이 7단원 8단원을 공부할 때 계속해서 나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삼각형 값이라고 할 거예요. 삼각형 값. 그러면 어떤 놈은 평균이 100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방금 이거를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런 뜻이야. 봐봐. 어떤 정기분포가 하나 있어. 이제 그 정기분포는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래. 그 어떤 정기분포가 있는데 어떤 정기분포는 요거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2래. 아니야, 표준 편차가 4 막 이렇게 써놔. 이렇게 생겼대. 오케이? 그래, 얘를 구해본 거야. 얘에서 P에 16부터 X가 24일 확률을 구해본 거야. 이거 구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더래? 0.6이 나오더래. 물론 요건 아니야. 틀린 값이야. 이거 내가 막 찍어버린 거야. 오케이? 누가 나한테 이걸 물어보네. 야, 이 정기분포에서 X라는 놈이 100부터 110의 값을 가질 확률은 얼마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돼. 얘는 평균 왼쪽으로 몇 시그마 차이나? 1시그마 차이나. 시그마만큼 왼쪽으로 갔다고. 여기서부터 시그마로부터 오른쪽으로 얼마 간 거야? 1시그마 간 거야. 그러니까 얘를 평균과 시그마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이렇게 생긴 상황이라고. 여기가 얼마인데? 20인데 여기가 얼마고? 16이고 여기가 얼마인 상황이야? 여기가 24인 요 상황이야. 괜찮니? 자, 평균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갔어요? 1시그마 갔습니다. 몇 시그마 갔어요? 1시그마 갔습니다. 대칭이라 했죠? 요쪽하고 요쪽하고 얼마여야 돼요? 같아야 되죠. 두 개 합쳤더니 얼마래요? 0.6이래요. 그럼 반토막은 얼마예요? 0.3이겠네요. 여기 0.3이라는 걸 우리는 얻어냅니다. 괜찮아요? 자, 위쪽으로 갑니다. 요 그래프 갑시다. 평균은 전혀 다른 놈입니다. 여기가 얼마예요? 100이죠. 여기가 얼마예요? 110이에요.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그래프이지만 심지어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졌습니까? 1시그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은 얼마여야 한다고요? 0.3이어야 한다고요. 그러하다고요. 이거는 뭐 성질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요. 밝혀놓은 거라고요. 그럼 여기는 얼마라는 걸 알아?
0.3이라는 걸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0.3 아닙니다. 실제 값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1시그마짜리 얼마, 2시그마짜리 얼마, 3시그마짜리 얼마 다 기억하시게 될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거의 성질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한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주어진 어떤 정규분포를 하나 갖고 있다면 베이스가 될 수 있는 다른 정규분포에 대한 확률값들을 미리 갖고 있는 표를 갖고 있다면, 값을 다 알고 있다면 그거랑 이렇게 시그마 매칭시켜가지고 다 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걸로서 활용되는 게 뭐예요? 지금은 얘를 이용해서 풀었지만 매번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라고 했던 아까 누구?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짜리 요 정규분포에 대한 평균으로부터 1 떨어졌을 때, 2 떨어졌을 때, 1.5 떨어졌을 때, 2.5 떨어졌을 때에 대한 확률값들을 몽땅 다 뭐 해놨어? 계산해놨어. 실제로 적분을 해가지고. 그런 표가 하나 존재해.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표준 정규분포 표라 그래. 그걸 이용해서 뭘 구해내는 거야? 나한테 주어진 특수한 정규분포의 확률값을 계산해내는 거야. 그 녀석을 뭘로? 기준으로.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는 책 맨 뒤에 가면 아주 아름답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있을걸요? 없으면 큰일 난데? 그 표를 이용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맨 뒤에 있을 거야, 아마. 아니요! 아니야. 넌 외우도록 하자. 얘들아,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알았지? 뭐처럼? 주기율표 외우듯이 외우세요.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거야. 외우라면 외우겠냐, 니네가? 줍니다. 필요한 부분을 정규분포표에서 표준 정규분포에서 필요한 부분을 책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문제 구하는 방법을 좀 이따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